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휴가철도 반납을 해버린 것 같아요. 다음 달 8월 예정돼 있는 전국의 분양 물건이 2만여 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전 같으면 이 시기 때 모두 쉬어가는 분위기 역력할 텐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또 하나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기존 주택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전략을 좀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이십니다. S&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러 가겠습니다. 송성문 대표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 송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2077-635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번호 있죠? 02-545-7988번.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들 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저희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접수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부동산 규제책 정부가 또 조만간 내놓는다는 얘기들이 네. 또 스물스물 나와요. 네, 이르면 맞습니다. 이번 주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네. 또 시장을 좀 출렁이게 만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8월 대책은 정부에서도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다만 이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위를 맞출 것인가, 이게 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었고, 또 수위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6.19 대책이 일단 나왔지만은 이런 어떤 대책 갖고는 지금 시장 자체가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가 거래 신고제라든가 DSR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열거하고 말씀드린 것들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굉장히 시장에는 충격을 줄 만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떤 이 대책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규제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보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시장 자체도 사실 굉장한 지금 과열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급상승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사실 정부도 문제고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규제 정책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또 이런 거하고 또 더불어서는 하반기에 우리가 많이 예고돼 있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좀 공급량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또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됐을 때는 지금같이 이런 가파른 상승 국면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에 대해서 8월 달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발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 또 대응을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보는, 이런 전략을 세워보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다 할 발표를 내놓는다면 그 즉시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대책을 분석하면서 또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텐데요. 전화 주십시오. 02-2077-6356번 열어놓겠습니다. 6356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02-545-7988번 문자 보내시면 저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느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는 도봉구 창동리에 예. 주공 3단지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한 2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 호재가 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네. 그냥 계속 살아도 내리지 않을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긴 한데 이 호재가 네. 언제까지 이어질까 한번 내다볼게요. 창동 주공 3단지라고 말씀 주셨던가요? 네. 예. 점검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송소님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창동 주공 갖고 계시고,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 2년째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실거주 중이시고요? 예, 예. 예. 좀 직장이 근처라, 예. 네. 2년 전에 사셨으면 조금 뭐 그 차익은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네네. 지금 그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이 예, 앞으로 지역에 대한. 그냥 직장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예. 살기는 되게 좋아요. 역세권이고. 네네. 근데 호재가 좀 몇 개, 예, 예, GTX나 여러 가지 있다는데, 예. 좀 내리지 않고 그냥 쭉 살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창동 3단지 일단 뭐 네. 지금 가격 하락 여건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지금 여태 조금 단기간 좀 급상승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가격적으로. 네. 예,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할 여건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실거주하면서 보유하시기에는 나쁘진 않다.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크게 상승할 여건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네네. 자, 일단 뭐 다른 분들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3단지 네. 자체가 창동역 역세권이고 그래서 굉장히 입지 면에서도 좋은 데고요. 또 대단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이 지금 창동뿐만이 아니라 이쪽 건너편에 노원구 쪽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주공단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뭐 이런 지역하고 지금 같이 가격이 이 지역이 좀 많이 오르고 상승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가격이 오른 이유는 딱 세 가지로 봅니다. 지금 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개발에 대한 호재. 지금 뭐냐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노원역 주변 상계 쪽으로 해서 창동 상계 지역에 대한 신경제 중심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규모 개발 호재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노원구 상계동 지역과 뭐 창동도 지금 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91년도 이러기 때문에 아직 좀 연한은 남았지만 상계동서부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어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면 주변 개발 호재, 또 한 가지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과거부터 좀 그 소형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갭 투자가 좋았어요. 뭐냐면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갭 투자를 하려 그러면 뭐 1억 한 중반대, 1억 5천 전후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뭐 재작년만 해도 실질적으로 뭐 5, 6천, 7, 8천이면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전세값 대비. 그쵸?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어요. 예. 듣고 계신가요? 그래서 네.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지역개발의 호재, 두 번째는 재건축, 세 번째로는 이 소형 단지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갭 투자로 아주 용이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거로 지금 본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앞으로도 크게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GTX, KTX 호재도 있죠. 네네, 교통 여건의 호재, 예, 그런 것들도 GTX 있죠. 신호선이에. 예, GTX 노선의 그 호재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개발 호재가 언제냐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고 좀 중기적 이상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지금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인데 재건축이라는 거 지금 현재 여기 몇 평이세요? 25평이세요? 네, 25평인데 저층 단지랑 섞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 25평 지금 시세는 지금 얼마나 가나요? 여기 뭐 3억 한 8천 선. 3억 한 중후반 가죠. 네네. 자, 우리가 보는 게 그겁니다. 상승해서 그 정도 됐는데 3억 중후반에 중층 단지고 지분이 그렇게 뭐 중층 단지들이 큰 지분은 아니다 보니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 분담금이 뭐 지금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 1억 5천 뭐 전후로 뭐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가격 대비 뭐 새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20평대 가격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전반적인 가격 상승폭이 호재를 좀 많이 반영된 가격이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호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말씀하신 GTX에 대한 어떤 호재도 있고 또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더불어서 이런 호재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좀 더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까지 그럼 예, 죄송하지만 예. 네. 여기 차량기지 이쪽에 이제 호재가 되고 그러면 일단은 뭐 일자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가 이제 넓은 부지에 일자리가 생기면 이 근처에 그래도 조금 호재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단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호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예. 개발 계획들이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예. 보유 가치 대비해서 가격 상승 폭이 이 지역의 예. 전반적인 가격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그 정도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근 지역과 또 도심과 접근 가까운 또 이런 지역들하고 가격이 또 형평 균형선이 있잖아요. 이 지역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호재를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떨어지지는 않겠지. 네네. 지금 제 얘기는 그거죠. 그래서 결국 실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상승폭을 아주 지금 정도의 어떤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실거주하면서 소폭으로는 천천히 조금씩은 괜찮겠습니까? 예, 천천히 어느 정도 예, 보시고요. 천천히. 예, 네. 지금부터는요. 가격이 네. 얼마 상승한다 이런 거를 보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상관없고, 네, 예. 예, 가격이 하락 여건이 이유 없이 올랐냐 아니면 하락 여건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데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실거주라시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이제 매도 시기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인데 실거주라시면 조금 더 지역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고 살기도 편하시다니까 거주 여건이 나쁘지 않은 곳이다. 가격이 하락할 여건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당장 뭐 매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왜 급하셔라. 창동 다녀왔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세요? 저희가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 25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8월에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다고 해서 매도 예.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그렇죠. 뭐 규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라고 말씀 주셨죠? 네. 예,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네. 예, 대표님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지금 실거주 하세요? 아니요, 전세에 놓고 있어요. 아, 전세 주고 보유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나요? 입주 때부터니까 4년 예. 됐습니다. 네, 한 3, 4년 됐네요. 예. 네네. 예, 뭐 13년도인가 하니까. 네. 예,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추가 상승 여건이 좀 저는 더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네. 20평대 시세가 얼마나 가나요? 좀 알아보신 건 있나요? 한 10억 정도 네. 가나요? 얼마요? 10억 정도 선 가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보유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호가 중심의 어떤 시세가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예, 네. 조금 뭐 틀려지긴 하는데 아무튼 네. 뭐 그 정도 간다 그러면 평당 한 4천만 원 선이잖아요. 이렇게 네. 따져본다면 자. 저는 왜 추가 상승 여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 그거는 네. 그냥 뭐 단순하게 느낌이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아무튼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격 상승폭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먼저 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네. 좀 말씀드릴 건데 TV 보고 계시죠? 네네. 예. 이수역 역세권 아주 아르떼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초구에서 지금 이 방배동이란 지역과 뭐 이쪽 반포권 뭐 이렇게 또 교대 강남권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반포나 교대권 이런 쪽에 비해서 방배권이 좀 시세가 좀 싸죠. 그죠? 네네. 이 지역 내에서 같은 서초구인데 네. 그 싼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에 지금 반포권이라든가 뭐 이런 강남권하고 이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업무 시설도 좀 많고요. 상업 시설이 네. 좀 갖춰져서 생활 편익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죠? 예, 네. 이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어떤 그 수요층들이 좀 더 많고 지가도 좀 더 비싼 것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쪽 지역은 지금 주택 비율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아파트 전체 주택에 비해서 아파트가 포진하고 있는 비율이 한 80% 가까이 돼요. 이쪽은. 근데 네. 이 방배권은 아시겠지만은 단독주택이 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비율이 지금 아르떼 아파트 있고 뭐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단독주택하고 주택 비율은 한 50%밖에 안 돼요. 아파트가. 그렇다면 네. 뭐냐면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다. 한마디로 이 반포나 네. 이런 교대권에 비해서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 대규모 단지들이 없다 보니 생활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단점이 돼서 조금 가격의 어떤 좀 제한을 좀 받는 거고요.
저 교대나 좀 그 반포권하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상승 여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 장제터널에 대한 어떤 개통 뭐 2019년도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방배권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옆에 바로 우리 그 아르떼 옆으로 해서 지금 5구역이 지금 뭐 이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단독주택으로 이 단독주택으로 많이 형성된 이런 지역이 이제는 아파트 굵직굵직한 아파트로 많이 이제 변모가 되는 거죠. 물론 네. 당장 뭐 내년에 뭐 전체가 형성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시작됐잖아요. 뭐 아래쪽으로 해서 3구역 반포 자이라든가 아트자이라든가 지금 뭐 지금 5구역 옆으로도 지금 내방역 옆으로 6구역, 7구역 뭐 이 아래쪽으로 13구역, 14, 15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단독주택이 이제는 아파트로 변해서 한 10,000세대 이상이 가까이 지금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역에 어떤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 아파트로 변하고 단독주택이 변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어떤 교대권이나 강남권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네. 시세 상승의 여건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 장제터널이 개통되면서 지금 서초나 교대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지금 신규 아파트가 평당 가격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20평대 가격이 한 12억 정도 가는 거고 지금 아르떼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가고 평당가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갭이 나거든요. 근데 네. 요 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런 주변의 변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다. 그거는 한 2, 3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변에 이렇게 대단지로 변하면 아르떼가 또 연차가 또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새 아파트하고 어떻게 아르떼 아파트가 뭐 같이 비슷한 가격으로 가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어떤 동일한 여건에 의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은 내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떼는 지금 이수역, 지금 W역세권, 초역세권이에요.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입지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돼도 뭐 똑같이 가격이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평행선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2, 3년간 후에까지는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가격 상승,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릴게요. 아, 그러면 당장 급하게는 하지 않고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해도 괜찮다 말씀이신 거죠? 네, 제 생각엔요. 지금 그 서울 지역의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근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지역들도 있고요. 네. 상승 폭이 그리고 또 네.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상승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이런 네. 아르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네. 다 뭐 계속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추이 살펴보다가 또 연락 한번 중간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다 못 대해드린 얘기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해결을 해드립니다. 우리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한 소액투자법이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8월 4일에서 5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후 1시고요. 학동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또 전화 접수 주고 계시죠? 다음 분 한번 연결해볼까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네네네. 우리 쌤은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저는 지금 희경이동 예. 저 현대아파트 베스트빌 현대아파트 베스트빌?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 예. 예, 근데 지금 여가 그렇게 안 올라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팔아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 궁금해가지고. 예. 대형 주택인가요, 시청자님? 평수는 어떻게 돼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좀 커요. 그래요. 예. 43평형이에요. 알겠습니다. 현대 베스트빌 휘경동 말씀 주셨죠? 희경 이동. 휘경 이동. 예. 네네네. 적어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대표님. 네. 안 오르신다고 가격이. 예. 가격이. 네,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실거주 하시는데 뭐 살기는 편하시잖아. 참
참 좋아요. 이 중량천이 바로 아, 예. 그냥 뚝 하나 사이여가지고 시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항상 그렇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또 뭐 가격이 안 오르고 또 하락하고 이런 네. 것들은 항상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수요가 이쪽으로 집중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요가 분산이 되느냐 이런 어떤 여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그 전에는 절대적인 입지 여건이 또 따르겠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네, 그런 네. 것들 때문에 가격이 다른 데는 좀 많이 오르는데 여기는 안 오른다 이런 예, 것들이 예, 있겠죠. 예, 예, 첫 번째 예, 예. 이유는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상승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변화를 준다고 하면은 예, 지금 예. 이런 분위기, 지금 그래도 조금 호가는 좀 올랐죠?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예. 뭐 지금 한 예. 4억대 한 중반 가나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가죠. 그래서 네네. 예, 뭐 여기 근데 뭐 한 3억대 후반, 4억 뭐 전후에서 계속 이렇게 시세가 형성돼 있던 곳이고 그렇게 예, 예. 큰 변화가 없는 데예요. 그죠? 최근에 예. 이제 조금 다른 지역들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예, 호가가 예.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생각은요. 좀 예,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면은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갈아타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 네네. 여기도 지금 가격이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네네. 상승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상승 여건이 더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상승 분위기에 있고 매물이 소형 아파트가 별로 없고 이럴 때 이런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하고 갈아타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네. 가격이 뭐 죄송한데 앞으로 별로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전망하는 건 뭐냐면 네. 이유는 뭐냐면 40평대 아파트라는 어떤 이 중대형 아파트가 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수요층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이고 그 인근에도 지금 뭐 지도를 제가 크게 보고 있는데 이 네. 인근에도 지금 뭐 주공단지하고 뭐 이렇게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또 네. 우리 중랑천 변으로 아래쪽으로도 뭐 삼성 내면도 있고 삼성, 현대. 예, 네, 힐스테이트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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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중랑천 변으로 거주 여건이 나쁘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네. 이 동부가선도를 통해서 또 강남으로도 도로교통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 지하철이 없잖아요. 이쪽 지역 전체가. 그래서 이런 철도교통이 조금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 역세권이 아니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입지는 향후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좀 전에 제가 다른 시청자분하고도 얘기했지만 주변의 어떤 변화예요. 뭐냐면 지금 그 동대문구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이 청량역 주변으로 해서 전농 닥신이 이런 뉴타운 지역들이 변화되고 있고 레미안 크레스티 뭐 위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새 아파트들도 많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동대문구 전체 지역에 대한 호재긴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현대 베스트빌 뭐 이런 어떤 아파트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안 좋아요. 뭐냐면 나보다 좀 더 여건이 좋은 애들이 앞쪽에 있어요, 다. 그죠? 예, 그렇다 예, 보면 연차도 나보다 새 거고 또 이 청량역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호재를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청량역 주변으로 지금 뭐 GTX 노선이라든가 또 뭐 청량리 4구역 그 지금 개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청과시장 개발되고 있고 이 역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물론 단시간 안에 청량리역 주변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변화가 생기면서 주거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네. 이런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이쪽 네. 그 뭐 휘경동이라든가 장안동 이런 지역들이 조금 천천히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같은 종목의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 또 이쪽으로 청량역 주변으로 너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론상으로는 청량역 주변의 아파트가 막 이 정도 오르면 내가 좀 오래되고 뭐 이렇게 좀 입지 여건은 떨어지지만 같이 어느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시장에서 한 20여 년 동안 현장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매물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쵸? 예, 그럴 때, 이럴 때 우리 시청자님은 매도를 하고 좀 갈아타는 분위기는 어떨까? 저는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의논 내가지고
하려고. 네, 일단 뭐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걸 네, 한번 네, 참고하시고요. 갈아타고 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또 개인의 여건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뭐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서 이 아파트는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주변 네네.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냉정하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맞는 거니까 것 같아요. 한번 세미나 때나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네. 다시 한번 상담을 한번 진지하게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시장님, 네, 또 네, 연락 한번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요,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양팔석 대표 정영근 이사 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인데 이곳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55번 열어놓을게요. 6355로 전화를 넣어주세요. 자, 부동산 물건 저희 알짜배기 정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양팔석 대표님의 물건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포인트 점검 주세요. 많은 분들은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기입니다. 결국 시간 싸움인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언제 팔 것이냐를 미리 목표를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실제로 내가 팔고자 할 때 많은 매수 세력들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내 부동산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은 호재가 있어요. 있지만 그 호재가 언제 반영되느냐. 10년, 20년 뒤에 반영되는 소재? 소용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곳 강남 지역 안에 많은 호재가 있지만은 이제 3년, 5년에 바로 그 호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도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가치 입지를 가진 것이 바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과 전철 9호선의 교통여건들이 그때가 되면은 이미 개통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증대가 되면서 현재 정말로 싸죠. 주변 지역이 이제 양재동 정도의 토지값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강남구 논현동 소개합니다. 잠시 뒤 강남 논현동 저희 물건 들여다볼 거고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사님, 포인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지역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주 강한 게 바로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수익형 매물이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서초 지역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강남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지만 그중에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그리고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지역,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초구 일대 지역 보면 남부터미널 역세권 중심으로 서초 3동 일대가 저평가되어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은 저평가, 그리고 우측은 많이 시세 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까지 평준화 가격대 시세 차익과, 그리고 앞으로의 남부터미널 개발로 인해서 큰 폭의 지가 상승을 내다볼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저렴하지만 나중에는 큰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시세 차익형
서초구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역에서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게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번엔 역에서 30초 매물인데요.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투자를 해서 많은 차익을 남기는 게 오늘의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천구입니다. 일단은 여의도의 재건축과 더불어서 목동의 재건축 신시가지 아파트죠. 14개 단지. 인구로 따지면은 약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이 이곳 양천구인데 이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신정 뉴타운 개발과 동시에 이 목동의 7단지부터 14단지가 모여있는 이 신정동 일대에 개발이 시작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주 수요 플러스해서 앞에 있는 상권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중에 가장 저평가된 역세권이 신정 역세권입니다. 5호선이죠. 근데 올해부터 마곡의 개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동의 그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압력으로 인해서 이곳 역세권 주변 일대 상권 그리고 주택 주거 지역은 큰 폭의 차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적은 금액으로 2억이 안 되는 매매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역 두 번째 지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물건부터 열어볼 텐데요. 서초구 먼저 가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11층 중 2층 들여다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입니다. 이사님 입지 여건부터 설명 주세요. 네, 일단은 3호선이죠. 남부터미널 역세권에서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상업지 위에 올라서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이 주변 일대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에 있는 서초동 일대는 약 저평가돼 있고 우측은 시세 고반영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곳 지역 일대가 뭡니까? 바로 예술특구죠. 예술의 전당도 있고 구도심에 속하는 남부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모두 개발될 지역인데 본 매물과 도보로 약 4, 5분밖에 거리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배우 주거지로서 매우 유망한 지역입니다. 일단 양재동 일대, 우면동 일대의 아네지 센터에 여기에 있는 수요들을 배우 주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 남부터 역세권 주변의 서초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군도 괜찮고 그리고 주변 일대 인프라, 생활 인프라 매우 우수한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 요소도 굉장히 많죠. 일단은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트 공원 같은 자연 친화 요소 그리고 서초동 일대 고가 아파트들과 거기에 따른 생활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나 본 매물은 상업지 위에 역에서 1분짜리이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 상권이 한 다름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좋아지는 역세권인 만큼 저평가된 입지다. 저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가치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곳 일대 바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서초로 일대 개발입니다. 일단 서초로 일대 개발의 주요 골자는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뭘까요? 바로 롯데치성 부지입니다. 롯데치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종 땅이지만 앞으로 종상향을 통해 상업부지로서의 개발이 시작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한전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강남역세권 바로 이 코롱부지, 롯데치성부지 옆에 있던 삼성타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 한번 타운화가 되고 신업무타운이 형성이 된다면 큰 폭의 매가 차익, 거의 2배, 3배씩은 다 올랐었거든요. 과거 보면.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될 거고 교대 역세권과 이거 남부터미널 역세권, 특히 3호선 같은 경우 직장인 인구 굉장히 많이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폭의 차익, 지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장제터널입니다. 서리풀 터널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곳의 터널이 19년 상반기, 바로 내후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배동부터 이곳 서초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더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방배동 일부 지역과 서초 3동 주변 지역의 지가가 많은 폭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곳 지역 장제터널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보사 부지가 있었죠. 여기가 매각을 통해서 문화 클러스터로 개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초구 일대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업무시설이 혼재된 신도심의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저평가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남부터미널 역세권 상업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타이밍에 잡아서 중고 타이밍에 파는 매도 전략 약 2020년에서 25년도 사이 정도로 내다보시고 전략을 펼치신다면 많은 폭의 차익이 예상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깝고도 먼 문제죠. 바로 본 매물 바로 앞에 있는 남부터미널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곳이 현대화 사업이 되면 업무타운으로 역할이
변모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롯데치성 부지와 더불어서 같은 서초구의 랜드마크 타운 형식의 업무 시설이 생겨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업무타운 형태로 개발될 거기 때문에 강남에 이런 지역이 잘 있나 살펴보면 많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어디 다 몰려 있습니까? 서초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 건물에 집중할게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일단은 본 건물은요, 11층 건물입니다. 오피스텔과 일반 도시생활주택 섞여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요. 본 매물은 그중에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8m 도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죠. 3베이 구조로 방, 거실, 방 구조로 빠져 있고, 냉장고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인구, 20, 30대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건물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공실 면에서 봐도 역에서 1분짜리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익형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매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일단은 주변 지역들 보시게 되면은 교대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3억대 후반입니다. 이제는 3억 중후반 가격대로 강남이 넘어갔죠.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본 매물은 거기에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1천의 매가를 가지고 있죠. 지금 역에서 1분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차후에 한 웨이브만 지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3억 5천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근데 3억 1천이고요. 전세가 예상을 해봤을 때 2억 7, 8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전세 놓고 투자금이 3, 4천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강남권 역 1분짜리 저평가의 기준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2, 3천 보증금에 월 110 정도 받습니다. 수익률 따져도 6에서 7%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과 동시에 매매 차익 크게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매매가 3억 1천이지만 차후에는 4억도 넘어갈 수 있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큰 매매 차익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시청자님 관심 두시는 분들 위해서 매수하실 때 유의점 간단히 점검 주세요. 네, 이곳 일대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또 늦은 타임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은 이제는 더 이상 힘듭니다. 서울권 안역에서 핵심 권역에 그리고 업무 시설이 지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큰 폭의 매가 차익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서초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궁금하신 사항들 02-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물건은요. 7층 건물로 지어지고요. 그중 5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입지적인 여건부터 점검 주세요, 대표님. 네, 이 강남의 중심 강남대로가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철 2호선, 3호선, 9호선, 7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죠. 또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이 착공을 했죠. 이 5개의 전철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조금만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이 논현 1동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 이 강남의 핵심 지역에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이 있구나 라고 놀라실 겁니다. 바로 그렇기에 투자를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전철 9호선,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들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주변 지역들은 이미 많은 개발 호재가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지역은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지역을 새로 부시지 않으면 더 이상 신축 공급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후화된 지역 안에 싼 매물들을 구입하시는 것이 바로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는데 바로 이곳 논현 1동 지역이 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이긴 한데 굵직한 것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미래가치 따진다면 뭘 볼까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많은 개발 호재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 개발 호재가 언제 적용이 되고 단순히 계획인가 아니면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꼭 점검하시고 또 그것도
3년, 5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인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5년, 20년이 넘어가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요. 10년 안에 빠르면은 5, 6년 안에 그 개발 호재가 완성이 돼줘야 그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짓는 데만 해도 8년 이상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긴 호재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보험 성격으로만 보셔야 되는데 이 많은 개발 호재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반포지구의 재건축 이주 바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호재고요.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는 장기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적인 성격으로만 보시고 또 9호선과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바로 단기, 중기의 호재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호재가 이 노년동에 미친다는 것이고요. 신노년역 일대에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바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미 벌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1순위 지역이 바로 이곳 바로 노년역, 신노년역 주변이라는 점이 강조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긴 호재 중에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영동대로 통합 개발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치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년동 다세대 주택 강남의 중심축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여기는요 다 두 단지로 됩니다. 두 동으로. 그래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총 29세대죠. 7층으로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강남은 땅값이 비싼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죠. 이번에 이제 이미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주차장법이 더욱 강화가 되죠. 이러면 이럴수록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 것인데요. 여기는 주차장이 2개층이에요. 거의 세대당 한 대에 가까운 이런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면적에 같은 입지를 가져도 월세, 전세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있고요. 방 2개의 거실이 별도로 구분된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에어컨이 지하 주차장까지 직접 닿게 되고요. 풀옵션 당연히 갖춰집니다. 에어컨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잘 되고 또 마감재 또한 고급재로 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셔도 되는 유명 브랜드로 진행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죠. 주차장 2개층이라는 점 각인시켜드렸고요. 두 번째, 바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관리와 시설관리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방에서 투자하셔도 되는 안심 물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대. 이 지원 지역이 이미 땅값이 4천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5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자, 대지 지분 중요하죠. 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대지 지분이 5.2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에 불과한데요.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 확정부 임대조건부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투자죠? 5천만 원입니다. 이 강남의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 5천만 원 그냥 묻어두십시오. 깃발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그 더욱 큰 성공이 기대가 되는데요. 월세 가능하죠. 당연합니다. 차병원 사거리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로 투자비는 8천만 원인데요. 대출 이자 전부 제외하고도 650만 원 얻어가는 그런 높은 수익성 매물 되겠습니다. 노년동 다세대 주택 매수하실 때 유의점 어떤 거 볼까요? 이런 지역들이 보시면은요, 상당히 미래 가치를 꼭 점검을 하시는데 미래 가치의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앞으로의 가치죠. 시간이 언제? 바로 3년이나 5년 내에 짧게 그 시세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긴 개발 호재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강남구 노년동 저희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정동으로 지금 가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 완료된 물건인데요. 6층 건물이고요. 4층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대 1,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입지적인 특징부터 점검 주셔야죠. 네, 이번은 매물도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30초밖에 걸리지 않고 대로변 건물 바로 뒷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대로변 건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수익형 매물입니다. 일단은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매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주변 일대, 양천구 일대, 목동 로데오 거리도 도보로 약 5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모두 모여있는 블락 자체가 바로 이곳 본 매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측편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마곡지구가 시작되는 발산역으로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에 있는 업무단지, 금융타운까지 한다름에 갈 수 있는 지역이고, 바로 앞에 또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가 항아리 형태로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밀집 지역의 아주 중심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기대되는 그런 지형을 가졌다. 그리고 학군이 매우 우수하죠. 서남권에서 가장 우수한 상권이 바로 이곳 목동 상권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권까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쏟아지고 있는 곳이죠. 어떤 것도 염두에 둘까요? 네, 일단은 이곳 지역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뉴타운 사업과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작은 금액으로 좀 간접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딱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역에서 가까운 건 둘째 치고 첫 번째로 신정 뉴타운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6,000세대죠. 여기에 있는 16,000세대가 지금 현재 올해도 2-1 구역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신일 뉴타운 이번에 분양을 할 때 최고 경쟁률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들은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당분간 계속적으로 그 기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폭의 집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신정 뉴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부터 기준점이죠. 14단지까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금 현재는 개발 가시화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도 재건축이 돼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면 여기도 초고가, 초고층 아파트가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27,000세대입니다. 인구로 따졌을 때 10만 명이죠. 10만 명에 있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발생이 되면 이곳 일대의 주변 역세권 수익형 매물의 가격대는 정말 큰 폭으로 매가 차익을 볼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곳 주변은 일단은 서울 모든 대도심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교통 호재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정 역세권 주변 바로 위 보면 재물포길이 있죠. 여기가 국회의사당까지 이어지는 라인인데 지하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화가 됐을 경우 차량 통제율이 30%가 넘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곳 구간 자체가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에서 30초 거리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지난달 준공 완료됐는데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일단은 6층 건물 중에 대로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30초니까 이만큼 가까운 매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동 로데오 거리에도 가깝지만 뒤에 있는 주변 재물포길과 이어지는 라인에 오래된 주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라든가 임대 수익률 면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희소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6층 건물 중 4층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층향 모두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도 점검 주세요. 네, 매가 중요하죠. 지금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매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역에서 30초인데도 불구하고 2억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진 투룸입니다. 1억 8,500의 투룸이고요. 전세가 1억 7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500 가지고 양천구에서 가까운 신정 뉴타운 바로 앞에 있는 신정역 30초 거리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는 1억 8,500에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 이후에는 이 가격대가 아니겠죠. 지금 이 바로 옆에 있는 발산 지역이라던가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신길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가 아니죠. 2억 중반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2억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작은 1,500 투자금으로 큰 폭의 차익을 원하신다면 이 지역이 굉장히 쾌적화되어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할 점 챙겨볼게요. 어떤 걸 생각할까요, 이사님? 네, 이런 저평가된 곳일수록 역에서 가깝고 모든 안전한 요소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일단 신정 뉴타운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목동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매가를 기록을 할 것인지 다 분석을 하시고 나서 투자에 나서신다면
큰 폭의 차익을 안길 수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좀 직접 만나서 다 궁금한 걸 해결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보시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예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시죠.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02-2077-6391번으로 전화주세요. 저희 오늘도 서울 곳곳 누비고 왔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받을 테니까 전화 주세요. 02-2077-6355번, 6355번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 해결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